다음은 초보자가 지산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초보자분이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제가 뭐 바로 여기 말로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초보자시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지역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기존에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쪽 지식산업센터 현황들을 살펴보시면은 내가 직접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임대가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여기는 업무형이 좋은지, 뭐 제조형이 좋은지, 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지역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죠. 내가 시세차익 목적으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산 것보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면 좋은 거고, 내가 임대투자 목적이다 그럼 내가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 임대 수익률,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면 좋은 곳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나쁜 지식산업센터는 이러한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 오히려 뭐 공실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내 자금이 계속 투입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쁜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살펴봐야 될 요인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조금 뭐 경험을 통해서 여러 지식산업센터 현장들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식산업센터 가격 정말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2년, 3년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쨌든 대부분이 다 성공한 투자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똑같이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포천 지식산업센터 어떤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포천 지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웰플렉스라는 지식산업센터 있죠.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도 분양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정 산업단지 내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주변이 이제 공업지역이고 많은 제조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포천에 이제 최초 공급되는 지산이라는 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주변 임대가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좀 장기적으로 두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지산투자, 공급과잉, 투자자 과잉이라는 질문입니다. 공급 과잉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뭐 세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공급이 좀 일시적으로 많아진 지역, 나중에 좀 공실에 대한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공급이 늘어나긴 했으나 충분한 수요가 받쳐준다, 여기는 조금 더 생겨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투자자 과잉이냐는 질문에는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투자자는 굉장히 많죠. 98% 이상이 투자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투자자가 많이 진입해 있습니다. 이건 뭐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거고 뭐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가 많이 진입한 요즘 시장 상황을 본다면 준공시에 가면은 이 투자자가 받은 대부분의 이 물량들이 뭐 매매로 나오거나 임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 가격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임대가도 잘 방어가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투자자도 물론 넘쳐나는 시장이긴 하지만 뭐 이 가운데서도 충분히 뭐 오를 지역은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은 지식산업센터에 사람들이 왜 몰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면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흘러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상가, 꼬마 빌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뭐 정부의 규제 점점 더 심해지죠. 세금 부담은 높아져 가고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옥죄어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규제가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죠. 상가 역시 계속되는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크게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상가도 저물어 가고,
뭐 여기에 뭐 시장에 자금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유동성은 굉장히 넘쳐나는 상황이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뭐 규제 없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만 이제 빛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지산 투자 시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뭐 투자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때도 늘 뭐 제 것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식산업센터 투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뭐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서울권, 문정, 성수, 영등포 굉장히 인기가 좋죠. 분양받기도 어렵고, 뭐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뭐 분양만 받고 나면 뭐 단기간에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인 건 맞는데요. 저는 일단 투자 성향이 이제 단타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은 서울 지역보다는 이제 임대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도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산 투자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지식산업센터 이제 현재 시장 이전에 원래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처.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나중에 되팔고 빠져나오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뭐 저의 생각을 물어본 거니까 뭐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지방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뭐 세종시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여수 문의 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라 어떻게 답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라고 답을 해드리긴 하는데, 솔직히 서울, 경기 뭐 수도권만큼 핫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한참 뭐 서울 수도권이 이제 난리가 나고 나니까 이제 지방까지도 내려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투자처로 이제 흥행을 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서울 경기권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제 지방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 주변 수요가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임대가는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어쨌건 지식산업센터를 저는 뭐 시세 차익형이 아니라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만한 기업이 있는지, 들어올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얼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진입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뭐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뭐 분양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수도권 것만 해도 충분히 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가 투자와 지식산업센터 투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시작점을 두고 보면은 뭐 시세 차익이 아닌 이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시점에서는 상가 투자보다는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상가보다는 지식산업센터가 더 유리하겠죠. 일단 내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은 더 낮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 시대인 걸 감안하면은 상가보다는 뭐 지식산업센터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에 따라서 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는 상가보다는 지식산업센터가 더 상승세라고 보여지고요.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식산업센터 쪽을 선택할 것 같고요. 뭐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이 사전에 질문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짧고 간결하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 잘 되셨죠? 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